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딱 5분만 더 쉬고, 딱 영상 하나만 더 보고 하면서 의미 없이 휴대폰 스크롤만 내리고 계시죠? 아니면 어두운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다 갔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는 매일 밤 자기 자신을 아주 가혹한 법정에 세웁니다. 여기서 판사는 아니고 피고인도 나죠. 피고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뤘으므로 유죄, 넌 게으른 사람이야, 넌 패배자야 하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재판은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미루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너무 성능 좋은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생긴 오작동일 뿐입니다. 오늘은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같은 뻔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듣기에만 좋지 매일 아침이면 다 까먹거든요. 대신 우리 머릿속 기계가 도대체 왜 자꾸 중요한 순간에 멈춰서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집요하고 낱낱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단순히 겉핥기식이 아니라 최신 뇌과학 연구와 진화 심리학적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의 뇌를 MRI로 스캔하듯이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 잘못도 아닌데 괜히 내 성격 탓만 하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자, 이제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서로 성격이 정반대인 두 명의 조종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처럼요. 늘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사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겁이 많은 보디가드예요. 원시 시대부터 우리를 맹수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아주 고마운 녀석이죠. 이 친구의 좌우명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무서운 건 무조건 피해. 복잡한 건 싫어. 그리고 당장 기분 좋은 걸 찾아. 생존이 제일 중요해. 반면에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은 아주 냉철하고 똑똑한 관리자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이나 의지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평소에는 이 똑똑한 관리자가 겁쟁이 보디가드를 잘 통제하며 어르고 달래가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획안이 있다고 해보죠. 혹은 꽉 막힌 영어 단어장이나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엉망진창인 방청소일 수도 있겠네요. 관리자인 전전두엽은 자,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일단 시작해보자. 10분만 하면 감 잡을 수 있어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겁쟁이 보디가드인 편도체가 이걸 보자마자 오버를 하기 시작해요.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야, 저거 너무 어렵잖아. 저거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한테 망신당할 거야. 저건 맹수야. 호랑이라고. 우리 다 죽어. 도망쳐. 이 친구가 비상벨을 너무 시끄럽게 앵앵거리며 울려대니까 관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원시지적인 감정이라는 테러리스트가 고차원적인 이성이라는 선장을 인질로 잡고 조종실을 장악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때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진통제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딴짓이에요. 갑자기 유튜브를 켜서 웃긴 영상을 보거나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냉장고 청소를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손톱을 깎거나 벽지에 무늬를 새기도 하죠. 왜냐고요? 그 행동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 끔찍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기분 복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루는 건 그 일 자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이 가져오는 불안감, 지루함, 막막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뇌가 자동 반사적으로 도망친 결과인 거죠.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자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도망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도망치고 계신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 유형입니다. 의외죠? 완벽주의자면 일을 빈틈없이 잘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못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혹은 100점을 못 맞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자. 기준이 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첫 발을 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인 분들입니다.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자료조사만 일주일째 하고 정작 글은 한 줄도 못 쓰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 지킴이 유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기 불구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짠내 나는 유형입니다. 일부러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안 하고 놉니다. 그래야 나중에 점수가 나빠도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실패했을 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미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무의식적이고 슬픈 전략이죠. 세 번째는 청개구리 유형입니다. 반항아라고도 하죠. 누가 시키면 더 안 합니다. 남이 시키는 건 죽어도 안 해 라며 미루는 행위를 통해 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 난 자유로워 라고 느끼는 분들이죠. 외부의 통제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사가 지시한 일을 마감 직전까지 안 하고 버티는 심리가 바로 이런 거죠. 이 복잡한 마음들을 캐나다의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공식으로 풀었습니다. 이름하여 시간적 동기 이론입니다. 복잡한 수학 얘기는 다 빼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충동성입니다. 연구를 해보니 미루는 사람들은 유독 이 충동성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미래에 받을 100만 원보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사탕 하나래 뇌가 훨씬 격렬하고 뜨겁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아주 헐값으로 매겨버리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간적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깎아버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뇌는 이렇게 눈앞에 사탕만 좋아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여기서 뇌과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UCLA 경영대학원의 할 허슈필드 교수 연구팀이 fMRI라는 장비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나,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뒤의 미래의 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둘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같은 부위, 특히 자아를 담당하는 부위가 반짝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뇌의 반응이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 혹은 뉴스에 나오는 생판 모르는 타인을 볼 때와 뇌의 활성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새벽 3시까지 넷플릭스를 보며 낄낄거리는 즐거움은 현재의 내가 챙깁니다. 그 쾌락은 온전히 내 것이죠. 하지만 매일 아침 속이 쓰리고 눈은 퀭하고 피곤해서 코피를 쏟으며 지하철에 시달리는 고통은요. 내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저 낯선 사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겪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굳이 모르는 아저씨를 위해서, 저 남을 위해서 지금 이 맛있는 치킨을 참아야 해?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의 내가 다 해주겠지, 매일 지금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한 슈퍼맨일 거야 라고 믿지만 사실 그건 내일의 나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내일 눈을 뜨면 어제 돌린 폭탄을 끌어안은 또 다른 현재의 내가 있을 뿐이니까요. 이게 바로 미루기의 굴레가 반복되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 기계가 왜 멈추는지, 왜 오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고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의지력 훈련이나 스파르타식 정신개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뇌의 단순함을 역이용해서 살짝 속여 먹으면 되거든요. 첫째, 목표를 아주 하찮고 우습게 만드세요. 아까 겁쟁이 보디가드인 편도체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과제를 보고 으아! 호랑이다! 라고
비명 지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고서 10장 쓰기는 편도체가 보기에 무시무시한 호랑이입니다. 도망치고 싶죠. 하지만 노트북 뚜껑 열기는 지나가는 개미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영어 단어 50개 외우기는 괴물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책 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하고 보디가드가 안심하고 경계태세를 푸는 순간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일단 시작하면 뇌는 하던 걸 계속하려는 관성, 즉 작업 흥분 상태가 됩니다. 우리 뇌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지 않으면 찜찜해 하거든요. 그래서 딱 2분만 하자고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1시간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뇌과학적으로 진짜 맞는 말입니다. 둘째, 미래의 나와 깐부를 맺으세요. 타인처럼 느껴지는 미래의 나와 친해져야 합니다. 상상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고요. 과제를 다 끝내고 홀가분하게 침대에 누워 귤을 까먹는 내일 저녁의 내 모습. 그때 느껴질 편안한 이불의 촉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이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느낄수록 뇌는 미래의 나도 결국 나네,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당장의 유혹을 참을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특수분장이나 앱으로 자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미래의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오늘 또 미뤘어. 난 쓰레기야. 난 답이 없어. 이런 자책 습관적으로 하시죠? 침대에 누워서 이불킥 하면서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뇌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다시 가장 빠르고 쉬운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게 뭐죠? 네, 또다시 미루기입니다. 자책이 미루기를 고치는 채찍질이 아니라 오히려 미루기를 더 부추기는 먹이가 되는 셈이죠.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캐나다 카이턴 대학교 연구팀이 실제로 시험을 망친 학생들을 추적해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쿨하게 자기를 용서한 학생들이 자신을 호되게 비난하고 자학한 학생들보다 다음 시험 공부를 훨씬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가 당장의 안정을 찾으려다 보니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진화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신을 좀 봐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정말로요? 자, 이제 뇌의 작동 원리를 알았으니 오늘 밤엔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고 내일 아침에 나에게 짧은 편지나 부탁을 하나 남겨보세요. 딱딱한 명령조 말고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말이죠. 야, 내일 아침에 진짜 피곤하겠지만 눈 딱 감고 노트북 전원만 켜주라. 그것만 하면 내가 점심에 진짜 맛있는 라떼 사줄게. 내가 널 믿어. 이렇게 미래의 나를 남이 아니라 내가 챙겨줘야 할 소중한 짝꿍으로 대우해주세요. 그 작은 연결고리가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실행 버튼을 다시 누르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저 뇌 사용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를 그리고 당신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